안녕하세요. 저는 패션 전문가로서 수많은 분들의 스타일을 상담하면서 늘 느낍니다. 아무리 고급스러운 옷을 입어도 전체 이미지를 망치는 게 있어요. 바로 헤어스타일 습관입니다. 실제로 20년 넘게 헤어샵을 운영해온 스타일리스트 선생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머리는 한 달에 한 번 바꿀 수 있지만 매일 반복하는 습관이야말로 더 무섭다고요. 옷은 잘 입었는데 습관 하나 때문에 10살은 더 늙어 보이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니어분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최악의 헤어 습관 5가지를 실제 사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5번째는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치명적인 습관인데 이 하나만으로도 얼굴이 10년은 늙어 보일 수 있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보다 훨씬 젊고 세련돼 보이는 실전 교정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이 앞으로도 변화를 드릴 수 있는 콘텐츠를 준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고 계신데요. 바로 검은색 염색만 고집하는 습관입니다. 제가 앞서 만났던 헤어스타일리스트 선생님도 이 부분을 강하게 강조하셨어요. 검은색은 젊을 때는 시크하고 세련돼 보일 수 있지만 나이 들어서는 오히려 인상을 굳어 보이게 하고 10살은 더 늙어 보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 지인 중 한 분, 72세 할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흰머리가 조금만 나와도 무조건 새까만 염색약을 찾으셨어요. 그런데 손주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왜냐하면 새까만 머리와 창백한 얼굴이 너무 대조돼서 마치 검은 가발을 쓰신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느껴지시죠? 이게 바로 검은색 염색의 함정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톤이 예전 같지 않고 혈색이 옅어지는데 여기에 진한 검은색을 덮어버리면 얼굴이 더 하얗게 떠 보이고 주름은 더 선명하게 드러나면서 생기가 확 줄어듭니다. 게다가 색이 빠질 때는 붉은 갈색으로 변하면서 지저분해 보이고 결국 염색 주기는 점점 짧아지고 머리카락은 더 상하는 악순환이 시작되죠. 그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제가 그 할머님께 제안드린 건 초콜릿 브라운 톤이었어요. 바꿔드린 직후 손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예뻐졌어요. 사실 비결은 단순합니다. 본인 피부톤에 맞는 색을 찾는 것. 피부가 노란빛이면 따뜻한 브라운 톤. 피부가 차갑고 흰 편이면 회갈색이나 애쉬 브라운 톤. 여기에 하이라이트나 로우라이트를 살짝 섞으면 더 입체적이고 자연스러운 효과가 나요. 젊은 사람들의 머리카락도 보면 한 가지 색이 아니라 햇빛에 자연스럽게 바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느낌을 주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염색 주기예요. 검은색 염색은 뿌리가 나오면 바로 티가 나기 때문에 한 달마다 다시 해야 하죠. 하지만 브라운 계열은 뿌리가 자라도 티가 덜 나서 2달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머리카락도 훨씬 건강하게 유지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무조건 검은색이 자연스러워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한 번만 바꿔보세요. 여러분 얼굴에서 살아나는 생기, 훨씬 부드러워진 인상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2번째로 많이 하는 잘못된 습관은 수십 년째 같은 가르마만 고집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정한 가르마를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는 이게 제일 잘 어울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은 머리카락 건강에도 인상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가르마를 같은 방향으로만 수십 년간 유지하면 모근이 계속 압박을 받아 약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 머리카락이 점점 얇아지고 가르마 라인이 휑해져 마치 탈모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실제로 40년 동안 7대3 가르마만 유지하신 남성분이 있었는데 처음 뵀을 때는 실제보다 훨씬 나이가 들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르마를 반대로 바꿔드렸더니 얼굴의 볼륨이 살아나고 인상이 달라지면서 무려 9년은 젊어 보였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가르마는 단순히 머리카락의 방향이 아니라 인상을 바꾸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가운데 가르마는 단정해 보이지만 자칫 딱딱하고 권위적으로 보일 수 있고, 반대로 6대 사엽 가르마는 볼륨이 자연스럽게 살아나면서 인상을 한결 부드럽고 세련되게 만들어줍니다. 얼굴형에 따라 효과는 더 뚜렷해집니다. 긴 얼굴형은 옆가르마가 균형을 잡아주고, 둥근 얼굴형은 깊은 옆가르마가 얼굴을 갸름하게 보이게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보던 내 모습과 달라지니 당연히 불편하겠지요. 하지만 단 일주일만 지나면 금세 익숙해지고 오히려 왜 진작 바꾸지 않았을까 후회하게 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머리를 감은 뒤 젖은 상태에서 평소와 반대 방향으로 빗어주고 그 상태로 드라이어로 말려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잘 고정되지 않으니 무스나 젤 같은 제품을 가볍게 사용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그리고 최소 3개월에 한 번씩은 가르마 위치를 조금씩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모발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이미지 변신 효과도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같은 가르마만 고집하는 습관은 머리카락을 상하게 할 뿐 아니라 인상까지 굳어 보이게 만들어 실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게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방향만 바꿔도 볼륨이 살아나고 얼굴형이 보완되며 5년에서 10년은 젊어 보이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많이 하시는 잘못된 습관은 30년째 똑같은 파마만 고집하는 겁니다. 사실 요즘 젊은 세대는 이런 스타일을 보고 할머니 파마라고 부릅니다. 작은 롤로 곱슬곱슬하게 만든 오래된 방식의 파마 말이지요. 본인은 단정하고 깔끔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정작 주변에서는 구식 이미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만난 69세 사모님도 그랬습니다. 무려 30년 동안 같은 곱슬 파마만 하셨는데 딸이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요. 엄마, 요즘 그런 파마하는 사람 없어요. 너무 구식이에요. 이 말씀이 큰 상처가 되셨다고 합니다. 본인은 깔끔하다고 여겼는데 사실은 시대에 뒤처져 보이고 있었던 거죠.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문제는 파마 자체가 아니라 파마의 종류와 스타일에 있습니다. 옛날식 파마는 작은 롤로 머리카락을 빡빡하게 말아 곱슬거리게 만듭니다. 그러면 인위적이고 딱딱해 보여서 자칫 가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관리도 어렵습니다. 아침에 한쪽이 눌리면 다시 살리기가 힘들고 매일 물을 뿌리며 만지작거리다 보면 머리카락은 더 상하고 윤기는 사라집니다. 더 큰 문제는 시대 감각입니다. 요즘 파마 기술은 예전과 다릅니다.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웨이브를 만들 수 있는데 여전히 옛날 방식만 고집하면 당연히 올드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모님께 큰 웨이브 파마를 권해드렸습니다. 작은 롤 대신 큰 롤을 사용해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웨이브를 만들어드린 거죠.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딱딱하고 인위적이던 이미지가 부드럽고 우아하게 바뀌었고 딸은 엄마, 이제야 세련돼 보여요. 라며 기뻐했습니다. 결국 포인트는 자연스러움입니다. 요즘 트렌드는 파마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자연스러운 웨이브입니다. 마치 원래 곱슬머리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부드러운 흐름이 중요한 거죠. 구체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큰 롤을 사용한 웨이브 파마, 뿌리 볼륨 파마, 또는 앞머리나 옆머리만 살짝 살려주는 부분 파마. 이 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뿌리 볼륨 파마는 정말 추천할 만합니다. 머리카락 끝까지 곱슬하게 하지 않고 뿌리 부분만 살짝 볼륨을 주는 방식이라 전체적으로 풍성해 보이면서도 자연스럽습니다. 관리도 훨씬 간단합니다. 옛날 파마처럼 빗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젖은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살살 정리해주고 말릴 때는 손으로 움켜쥐듯 드라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무스나 크림 같은 제품을 살짝만 써도 훨씬 멋스럽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 기간도 다릅니다. 작은 곱슬 파마는 3, 4개월마다 다시 해야 하지만 자연스러운 웨이브 파마는 6개월 이상 지속됩니다. 머리카락 건강에도 좋고 비용 부담도 줄어드는 거죠. 지금 작은 곱슬 파마를 고집하고 계신 분들 한 번만 용기를 내서 바꿔보시길 권합니다. 30년 된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진 않지만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습관, 머리를 지나치게 짧게 자르는 것. 네 번째로 많이 하는 잘못된 습관은 머리를 밀듯이 지나치게 짧게 자르는 겁니다. 여름만 되면 덥고 귀찮으니까 짧게 해주세요. 시원하게 밀어주세요 라는 말을 많이 하시지요. 그런데 정말 시원해지셨나요? 아니면 오히려 더 늙어 보이게 되셨나요? 저에게 오셨던 74세 한 할머니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머리를 아주 짧게 자르고 오셨는데 동네에서 사람들이 많이 아프신가 봐요. 병원 다니세요? 라는 말을 해서 큰 상처를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본인은 단순히 시원하고 편해지려고 짧게 하신 건데 오히려 병약해 보이고 늙어 보이는 이미지를 주게 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첫째, 얼굴의 모든 부분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얼굴선이 탄탄하니까 짧은 머리가 시크하고 멋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얼굴이 처지고 주름이 생기는데 머리카락으로 가려줄 부분이 없다 보니 모든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둘째, 목선이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목에도 주름이 생기고 피부가 처지는데 머리를 짧게 잘라 목을 완전히 드러내면 나이가 한층 더 도드라져 보입니다. 셋째, 스타일링의 여지가 사라집니다. 머리가 너무 짧으면 매일 같은 모습밖에 낼 수 없고 오히려 더 신경을 안 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관리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짧게 자르면 더 자주 손질해야 하고 스타일링 방법도 제한적이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할머니의 경우 길이를 귀를 살짝 덮는 정도로 늘려드리고 뒷목 부분도 조금 감싸주는 스타일로 바꿔드렸습니다. 여기에 가벼운 파마로 볼륨까지 살려드렸더니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환자 같아 보이던 모습은 사라지고 단정하면서도 여성스럽고 무엇보다 건강해 보였던 겁니다. 동네에 나가셨을 때는 어머, 많이 젊어 보이세요 라는 말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길이를 말씀드리면 앞머리는 눈썹 정도, 옆머리는 귀를 살짝 덮는 정도, 뒷머리는 목 중간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이 정도 길이라면 관리도 어렵지 않으면서 여성스러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레이어드 커트를 해서 층을 주면 머리카락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고 볼륨이 살아나면서 훨씬 생동감 있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앞머리도 중요합니다. 앞머리를 너무 짧게 자르면 이마의 주름이 그대로 드러나지만 적당한 길이는 이마를 자연스럽게 가려주어 얼굴을 작아 보이게 합니다. 옆머리 역시 관자놀이가 꺼져 보이는 부분을 가려주어 얼굴이 풍성해 보이게 합니다. 뒷머리도 목선을 완전히 드러내지 말고 살짝 감싸주면 목이 길고 우아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스타일링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물을 가볍게 뿌리고 손으로 털어내듯 정리만 해도 충분합니다. 조금 더 신경 쓰고 싶을 때는 무스나 왁스를 살짝 발라주면 자연스러운 볼륨이 살아납니다. 지금 머리를 아주 짧게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만 길이를 조금 더 길러보시길 권합니다. 단 몇 센티미터 차이가 여러분을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성스러움과 건강함 그리고 젊은 이미지를 동시에 되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5번째 습관,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니어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바로 두피 관리를 소홀히 하는 습관입니다. 가장 큰 변화를 주는 건 염색도 파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두피 관리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두피의 혈액순환은 크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머리 감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시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두피에 노폐물이 쌓이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며 모공이 막히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윤기가 사라지며 볼륨까지 꺼집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비싼 제품을 써도 효과가 없습니다. 뿌리가 문제인데 잎사귀만 관리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거동이 불편해 미용실을 자주 오시지 못하는 78세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점점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볼륨도 사라지니 나이 탓이다 하고 포기하셨죠. 그런데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두피 관리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석 달 뒤 다시 뵈었을 때 머리카락에 윤기가 돌고 볼륨이 살아나고 얼굴에 생기가 돌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째, 두피 마사지를 해주세요.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꾹꾹 눌러주며 원을 그리듯이 하루 5분만 해도 충분합니다. 특히 정수리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곳이니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둘째, 아침에 머리가 눌려 있다면 뿌리 부분에 물을 살짝 뿌리고 손가락으로 털어주며 드라이기를 아래에서 위로 불어주세요. 그러면 자연스러운 볼륨이 살아납니다. 셋째, 자기 전에는 두피에 오일이나 전용 에센스를 소량 바르고 5분 정도 마사지한 뒤 잠자리에 드세요. 올리브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도 괜찮습니다. 넷째, 샴푸할 때는 머리카락이 아니라 두피를 중심으로 감아야 합니다. 손에서 충분히 거품을 낸 뒤 두피를 마사지하듯 씻어주고 린스나 트리트먼트는 반드시 끝부분에만 바르세요. 다섯째, 머리를 감은 후 수건으로 비비지 말고 눌러서 물기를 제거하세요. 드라이기도 너무 뜨겁지 않게 미지근한 바람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딥클렌징을 해주세요. 샴푸에 베이킹 소다를 살짝 섞거나 두피 스케일링 전용 제품을 사용하면 노폐물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한다고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한 달 정도만 성실히 실천하면 머리카락의 힘과 얼굴의 생기가 달라지는 걸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피 관리 어렵지 않습니다. 돈도 많이 들지 않고 하루 몇 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을 15년은 젊어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한 달 후 거울 속 달라진 자신을 보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시니어에게 최악인 헤어 습관 5가지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검은색 염색만 고집하지 마세요. 피부톤에 맞는 브라운 계열로 바꾸면 얼굴에 생기가 돌고 훨씬 자연스러워집니다. 둘째, 수십 년째 같은 가르마는 이제 그만두세요. 단순히 가르마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인상이 달라지고 9년은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셋째, 옛날식 작은 곱슬 파마는 피하세요. 자연스러운 큰 웨이브가 우아함을 만들어줍니다. 넷째, 머리를 지나치게 짧게 자르지 마세요. 귀를 덮고 목선을 가볍게 감싸주는 길이가 여성스러움을 살려줍니다. 다섯째, 두피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하루 5분만 투자해도 머리카락은 건강해지고 인상은 15년은 젊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중에서 지금 당장 자신이 하고 있는 습관이 몇 가지나 있나요? 3가지 이상이라면 반드시 바꾸셔야 합니다. 나이 들어도 젊어지고 싶은 마음, 예뻐지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젊음의 증거이기도 하지요. 30년 넘게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뵈면서 깨달은 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80세인데도 20대보다 더 생기 넘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 차이는 나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스스로를 얼마나 가꾸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습관들 중 단 한 가지만이라도 지금 당장 바꿔보세요. 거울 속에서 달라진 자신을 보고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나도 이거 하고 있었구나 하고 깨달으신 분들은 댓글로 어떤 습관을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지 남겨주세요. 또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겐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